2020년은 모두에게 정말 힘든 해였습니다. 저희 역시 이 해가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20년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봉쇄령 등의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끊임없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2020년은 천문학자나 우주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에겐 많은 결실이 있던 해였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에 밝혀진 우주의 발견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금성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 태양계 제2행성인 금성에는 생명이 존재하며 조금 따뜻한 지구의 자매이다. 과거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20세기 중반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금성의 대기는 매우 짙었으며 그 표면에서는 주성분인 이산화탄소가 초임계 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황산구름이 엄청난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금성의 표면 온도는 462도에 이르죠. 금성 표면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성의 상층 대기에 무언가가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소련 탐사선이 얻은 데이터에 따르면 상공 약 50km의 권계면에서는 기온이 20에서 37도, 기압은 지구 해발 0m와 같기 때문에 생명체에 충분히 적합한 환경이라 할 수 있어요. 금성 대기에서 생명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수십 년 후에 결실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적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0년 금성에서는 포스핀이라는 화합물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독성이 있는 무색 투명 가스로 지구상에서는 주로 혐기성 세균에 의해 배출됩니다. 금성의 권계면은 혐기성 생물에겐 그야말로 낙원 같은 곳이에요. 온도도 기압도 아주 적절하고 그들을 위협할 산소도 없습니다. 비록 작은 세균의 모습일지라도 금성에는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외계인이 보낸 새로운 신호. 인류는 언제나 지성을 가진 동료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금의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외계인의 신호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조차 적지만 처음에는 펄사조차 미지의 존재가 벌인 소행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실제로 기묘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은하계 속에서 외롭지 않은 존재라는 미약한 증거가 되어주죠. 1977년에 관측된 와우 신호 역시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2020년 또 한 번 이런 신호들을 캐치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그 시그널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인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쪽에서 오고 있었어요. 사실 센타우스 자리 프록시마의 시그널은 2019년에 이미 호주의 전파 망원경에 의해 30시간에 걸쳐서 캐치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가디언지 같은 대형 신문사들이 기사를 쓰면서 크게 보도되었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이 항성에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적어도 하나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행성은 바로 항성 옆을 돌고 있기 때문에 항성으로부터 대량의 방사선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생명이 탄생하기에 최고의 환경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다른 별 출신인 지성을 가진 동료가 프록시마에 조사기지를 건설했을 가능성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망상을 주장할 생각은 없지만 이 발견은 곧 희망의 빛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베텔게우스는 폭발하지 않는다. 베텔게우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오리온 자리 알파성. 이 나이든 적색 초거성은 지구에서 약 168 파색 거리에 있습니다. 이 별은 같은 종류의 항성이 초신성이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구에 위험이 미치지는 않겠지만 예상으로는 보름달처럼 반짝이며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2019년 이 별이 초신성 폭발을 하는 D-Day가 바로 지척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베텔게우스의 밝기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관측사상 최대의 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봄 베텔게우스의 광도가 갑자기 과거에 떨어졌던 것만큼 급격히 회복되었어요. 일설에 따르면 밝기가 떨어진 이유는 플라즈마가 대량으로 방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플라즈마들이 상층 대기로 올라가면서 완전히 식혀져 비구름처럼 응축된 것이죠.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지구와 베텔게우스 사이에 단지 커다란 우주먼지가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조만간 폭발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별의 행동은 역시 조금 이상합니다. 식사 중인 블랙홀. 항성 질량 블랙홀에 빠지면 아무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이 종류의 블랙홀은 매우 작기 때문에 중력권의 편중이 심하며 블랙홀 주변의 낮은 궤도에서는 강력한 조성력이 발생하여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해버리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천체가 스파게티처럼 늘어나고 블랙홀이 이를 조금씩 빨아들이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은 스파게티화 현상이라고도 불려요. 하지만 지금까지 스파게티화 현상의 관측에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실제로 일어나는지조차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2020년은 연구자들에게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블랙홀이 가까워진 항성을 맛있게 먹어치우는 모습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천재지변은 지구에서 2억 1,500만 광년 떨어진 먼 곳의 은하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항성이 조각조각 갈라지고 그 다음 물질이 파스타처럼 길게 뻗어나가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듯 세상의 종말을 연상케 할 정도로 아름다운 천재지변 외에도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천재지변으로 항성을 흡입한 것이 일반적인 항성질량 블랙홀이 아니라 초대질량 블랙홀이었던 것이죠. 초대질량 블랙홀은 크기가 너무 커서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떨어지는 천체를 끝모양으로 잡아당길 만큼 인력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블랙홀에 우연히 뛰어들게 되면 손쓸 수 없을 때까지 아무도 눈치챌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대폭발의 흔적. 2020년엔 초대질량 블랙홀에 관한 재미있는 발견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땅꾼자리 초은하단에 속하는 먼 곳에 있는 한 은하에서 이런 종류의 블랙홀이 일으킨 엄청난 폭발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강착 원반에 엄청난 성간가스와 먼지를 모은 뒤 그 물질을 제트 형태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제트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광범위하게 물질을 날려버린 탓에 땅꾼자리 초은하단을 촬영한 화상에서 경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의 크레이터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균열은 은하계가 15개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에 폭발로 인해 방출된 물질은 태양의 2억 7천만 배 질량으로 추산됐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들조차 자신의 계산을 믿을 수 없어서 무언가 착오가 아닌가 오해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천문학자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MS 0735.6 플러스 7421 은하단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끊임없이 물질을 방출하고 있으며 그 섬광은 중앙은하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두 개의 띠가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진 파괴는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폭발이 지구에서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나 우리 은하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영상을 만들 수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SNS로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우주가 쉽고 재미있을 수 있도록 더 멋진 영상을 준비할게요. 2021년에도 또 다른 멋진 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침내 지적 생명체나 지구 외 생명체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